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는 걸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형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를 보면 x-3, x-3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는 0, 6차 방정식 요거와 x-3의 제곱은 0의 해가 같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얘는 봅시다. 9는 뭐의 제곱이에요? 네, 3의 제곱이죠. 그러면 가운데 둘이 곱해서 2배. 그래서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러면 얘는 x-3의 제곱 무슨 식이 됐어요? 그쵸. 완전 제곱식이 됐죠. 완전 제곱식은 0꼴인데 그럼 얘는 제곱이라는 뜻은 x-3이 두 번 곱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구해본 것처럼 x-3이 0이거나 또는 x-3이 0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A, B의 곱이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그럼 이렇게 구해보니까 X는 3 또는 X는 4 보니까 같은 근이 몇 번이 나오죠? 2번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근이 중복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복되는 근,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는 3 한 번만 쓰고 근이 중복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중근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중요한 내용, 무엇? 중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중근은 아까 뭐라고 했죠?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뭐라고요? 중복돼서 서로 어떠할 때 같을 때 우리가 이 해를 무엇이라고 한다?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열기에서 봤듯이 중구는 어떠한 식이 되어야 되죠? 그쵸. 좌변, 우변 식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은 0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가 무슨 근을 갖게 된다? 중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은 0꼴로 바꾸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어요. 뭐였었죠? 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었어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x제곱의 개수가 무엇일 때? 1일 때예요. 1일 때 요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가지려면 중근을 가지려면 좌변이 무슨 식이 되어야 되죠? 완전 제곱식은 0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A와 B 사이에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완전 제곱식 할 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어떤 동그라미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운데 수는 x와 동그라미를 곱해서 몇 배라고 했죠?
그죠? 2배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곱하기 x의 몇 배? 2배였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었죠? x 플러스 하고 동그라미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었어요.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기억해 둬야 될 게 x의 개수와 상수항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봅시다. x의 개수는 2 곱하기 동그라미고 상수항은 동그라미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동그라미 x의 개수를 2로 나누면 무엇이 돼요? 2로 나누면 동그라미가 되죠.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제곱한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1일 경우에 상수항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은 x의 개수를 무엇으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한 거? 제곱한 거. 그것이 무엇이 된다? 상수항이 된다라는 거. 이 내용 선생님이 앞에서도 강조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여기 완전제곱식 중근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배울 근해 공식에서도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끝나면 함수를 배울 거예요. 함수에서도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로 바꿔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꼴일 때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 b는 x의 개수 a를 누구로 나눠요? 2로 나눠요. 2로 나눈 거에 무엇과 제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차 항에 다시 정리하면 1차 항의 개수의 얼마? 2분의 1의 제곱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서 우리가 중근을 가질 조건, 완전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중근을 구해보고 그리고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변을 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1은 1의 제곱이죠. 1의 제곱이고 가운데는 선생님이 둘이 곱해서 몇 배? 2배. 그러면 2x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 플러스 1의 제곱 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x 플러스 1이 몇 번 곱해져 있다? 2번 곱해져 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1이 0이거나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또는 x 플러스 1이 0이거나 그러고 보니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똑같은 근이 중복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똑같은 걸 2번 쓰지 않고 x는 마이너스 1 쓰고 괄호치고 근이 중복된다 라고 해서 괄호치고 뭐라고 써주면 돼요? 중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2번도 보겠습니다. 2번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그쵸? 2x-1의 제곱은 0으로 네, 인수분해가 되네요. 좌변을 보니까 완전제곱식 형태니까 완전제곱식은 0꼴을 가지면 0꼴은 어떻게 네,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x-1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서 x를 구하면 x는 얼마? 네, 2분의 1이 나오는데 무슨 근을 갖는다? 네,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3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보니까 얼핏 보면 중근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먼저 잘 안 되면 수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공통인수 누가 있어요? 3이 있죠. 그러면 3은 공통인수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되죠? 그렇죠. 16이 되겠죠. 16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으로 우리가 네,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x-4가 0이다. 그러면 x는 얼마? 네, 4를 해로 갖겠네요. 그런데 무슨 근이다? 중복되는 근이다. 중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네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1번을 한번 근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1번에 해를 모두 구해 보셨나요? 네, 여러분이 구한 해와 네,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정리 다 된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페이지 예제 2번으로 넘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중근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을 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값 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모두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식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네, 정리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 무엇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상수항은 네, 중근을 가지려면 상수항은 무엇이 성립한다고 했죠?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무엇이 된다? 상수항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 선생님 중요하다고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 K는 x의 개수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8이에요. 그것의 절반, 2로 나눠서 그것을 제곱한 거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얼마? 네, 16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번의 K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번을 보니까 x의 개수는 얼마예요? 1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예요? 그냥 k가 아니라 5 플러스 k가 상수항이에요. 그러면 상수항 5 플러스 k는 x의 개수 10의 절반의 제곱과 어떠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죠? 5죠. 5제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정리해보면 5 플러스 K는 5의 제곱 얼마? 25죠. 그래서 따라서 5를 이항해보면 K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2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에 거와 다른 점이 뭐죠? x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원리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k 값은 x의 개수를 물어보면 조심해야 된다고 앞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죠? 값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k의 값이 다른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양수나 음수라는 조건이 따로 없으면 k의 값은 네,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 상수항은 뭐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죠. 그러면 x의 개수는 x와 2를 곱해서 몇 배?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몇 x가 돼? 2 곱하기 2x. 가운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k는 2 곱하기 2에서 얼마? 4. 그렇지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같은 방법으로 문제 2번을 풀어보시고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문제 2번을 다 풀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을 여러분이 구한 것을 모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6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근을 갖는 걸 모두 골라보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번은 좌변이 중근을 가지려면 좌변이 완전제곱식은 0꼴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은 좌변을 봤을 때 우리가 완전제곱식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중근을 갖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얼핏 보면 선생님 좌변 완전제곱식 형태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공통의수 7이 있다라는 걸 놓쳐서 그래요. 그러면 공통의수 7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몇 x 2x 플러스 1은 0이 되죠. 그러면 얘는 7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으로 완전제곱식은 0꼴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번은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보겠습니다. 3번 좌변을 보니까 완전제곱식 형태가 아니네요. 그래서 얘도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면 4번은 여기 9x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의 제곱이고요. 가운데 3과 1을 곱해서 3x의 2배 6x 가운데 마이너스의 제곱은 0꼴로 완전제곱식은 0꼴로 인수분해가 돼서 4번도 중근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좌변을 보니 완전제곱식 형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얘는 중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여러분이 딱 보고 얘 아닌 것 같아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식이 이렇게 좌변, 우변이 흩어져 있으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을 정리해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네,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이항해 오면 플러스 25는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을 정리해 보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꼴로 네, 인수분해가 되죠.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됐죠. 그럼 무슨 군을 갖는다? 중군을 갖는다. 그래서 2번, 4번, 6번이 네,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 플러스 a의 제곱은 0이 x-3을 중군으로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x-3을 중군으로 가다요.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0꼴에 네,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a는 얼마라는 거예요? 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 중군 1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해를 구하기 전 형태로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잘 모르겠는 친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x-2의 제곱 형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완전 제곱식은 0꼴.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a와 b의 값의 합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얼마? 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4번까지 정리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하는 네,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 다시 한번 네, 복습해 보면서 네, 새로운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볼까요? 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5의 제곱근 배웠어요. 그죠? 5의 제곱근이 뭐였었죠? 제곱해서 5가 나오는 x의 값을 5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나올 때 이 x의 값을 5의 제곱근이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제곱근을 어떻게 구했었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제곱근은 여기에서 x제곱은 5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요때 이 5는 a는 우리가 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곱근을 구해봤었어요. 왜 그랬죠? 음수의 제곱근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네,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제곱근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우리가 x제곱은 a 형태로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 식이 네,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요 개념을 가지고 제곱근의 개념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q가 나왔어요. 그 어떤 수를 x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해는 얘를 참이 되게 하는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누가 돼요? 네, q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이 플러스 루트 5를 제곱하면 플러스 루트 5를 제곱하면 누가 나왔어요? 네, 5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루트 5가 이 방정식에 무엇이 된다란 얘기예요? 해가 된다란 얘기예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루트 5도 제곱해 보세요. 누가 나와요? 5가 나오죠. 그 얘기는 요 마이너스 루트 5도 요 방정식에 무엇이 된다? 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네,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으로 먼저 갈게요. 그러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이 나왔다. 그런 수 어떤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있죠? 루트 16인데 루트 16은 누구예요? 네,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계속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x 제곱은 10이네. 이건 x제곱이 아닌데. 그러면 x제곱으로 만들면 되죠. 누구로 나누면 돼요? 그쵸. 3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제곱은 뭐로 바뀝니까? 네, 4로 바뀌겠네요.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나온다? 그 얘기는 4의 제곱근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x는 누가 나올까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요 2차 방정식에 무엇이 된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구해본 거예요? 제곱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해를 구해본 겁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3번은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앞의 형태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x제곱은 어떠한 네, 상수 형태로 바꿉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를 이항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은 뭐가 돼요? 5로 바뀌었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5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와 같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5가 요 2차 방정식에 무엇이 된다?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보니까 요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먼저 상수항을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상수항을 이항을 시키면 25x제곱은 7이네요. 자, 그래도 x제곱 앞에 누가 있어요? 25가 있어요. 그러면 양변을 누구로 나눠봐요? 25로 나눠도 네, 성립하죠. 그러면 x제곱은 25분의 7이 됐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분의 7이 나온다란 얘기는 25분의 7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무엇이 되죠? 7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는 뭐로 나와요? 5분의 분자는 루트 7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문제 4번을 풀어보면서 제곱근의 개념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4번 여러분이 모두 다 풀어보셨죠?
네, 여러분이 구한 2차 방정식의 해와 비교를 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네, 이렇게 분모의 루트가 있는 경우는 유리화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간단한 형태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식이 앞에 것보다는 조금 복잡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p의 제곱은 q 형태의 요런 꼴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어떠한 상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해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똑같이 봅니다. 네, 얘를 어떤 수의 제곱이 q가 된다라면 이 어떤 수는 q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러면 요 얘기는 어떤 수는 q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누가 될까요? 네, q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x는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p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줘서 x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x는 어떻게 되나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개념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q가 나온다란 얘기는 해가 있다란 얘기는 제곱근이 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곱근이 존재하려면 q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q가 무슨 수면 되는 거예요? 음수면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음수가 나올 경우, q가 음수가 나올 경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떠하다? 없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예제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그대로 갑니다. 네,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나왔다란 얘기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나오는 그러한 수는 누가 있죠? x 그러한 어떠한 수는 그쵸 9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럼 9의 제곱근은 누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예요? x는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뭐 시켜요? 네,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나올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x가 플러스 3일 경우는 1 플러스 3 하니까 뭐가 나오죠? 그렇죠. 4 또는 이번에는 1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x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x-1의 제곱이 5예요. 어떠한 수를 제곱해서 5가 나왔다. 그럼 어떠한 수의 제곱근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수는 누구였어요? 2x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건 방정식이에요. 누구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x는 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배웠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상수항 마이너스 1을 뭐를 시켜야 될까요? 이항을 시켜줘야 되겠죠. x만 남기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2x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이항에 갔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니까 양변을 누구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또는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앞의 형태와 좀 다르네요. 네, 상수항도 좌변에 와 있고요. 제곱 앞에 상수항도 있습니다.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상수항을 먼저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상수항을 이항을 시키면 얘는 4, x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되죠? 5가 되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의 제곱 형태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요? 4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4로 양변을 뭐 할까요?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4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x 플러스 1의 제곱은 4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5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무엇을 제곱했을 때 4분의 5가 나올까? 그 얘기는 4분의 5의 무엇을 구하면 될까요? 제곱근을 구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제곱근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예요. 그런데 루트 따로따로 씌울 수 있죠. 루트 4분의 루트 뭐예요? 루트 5잖아요. 그러면 루트 4는 누구로 나오죠? 그렇죠. 루트 4는 2로 나오죠. 그러면 2분의 루트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선생님 어떠한 형태라고 했어요? x는 형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제곱근을 이용해서 구해봤습니다. 요거를 처음에 놓고 풀려고 하니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요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개념으로 이용해서 풀면 더 간단하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5번을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5번 모두 풀어보셨죠? 네, 1번에 구한 해와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한 3번 그 다음에 4번 네,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 네, 8번 요렇게 모두 다 여러분이 구한 거와 네,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7번은 네, 앞의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예제 6번을 보면 2차 방정식 3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5는 0의 해가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때 a, b 값을 구해서 그것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 먼저 여기서 해야 할 거는 이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네, 상수항을 네, 우변으로 이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2의 제곱은 15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무엇의 제곱은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누구로 나눴었죠? 그렇죠. 3으로 나눴었죠. 그러면 3으로 나누니까 x 좌변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무엇이 되나요? 네, 5가 됐죠. 그러면 무엇을 제곱했을 때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수는 5의 제곱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누가 될까요?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예요? x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2를 이항을 시키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5로 네, 식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네, 요게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러면 b는 누구예요? 네, 5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값은 5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a 플러스 b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는 얼마? 네,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4번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6번도 모두 다 풀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푼 계산 결과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번 학습지에서는 네, 크게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웠냐면 네, 2차 방정식의 중근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제대로 잘 들었으면 이 세 가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 머릿속에 수학을 풀어서 여러분이 등교하는 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